근데도 계속 이상한 기사가 찔끔찔끔 계속 새 나오니까 다시 오늘입니다. 네, 개포 4억 낮춘 금매 나와 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대통령이 이걸 또 자 이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이분들처럼 지금 빨리 내놓으세요. 5월 9일 전까지 거래하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문화일보. 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 정조준한 국힘. 이게 문화일보인데 정말 반문화적으로 문화일보스럽네요. 제목이. 이게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 이게 이제 사회주의 그 레드 컴플렉스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이건 또 내가 이것도 처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가 리트윗하면서 의견을 보탭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 중부몰이다라고 대통령이 특정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정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아주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사실 벌써 이게 5번째 메시지인데.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이제 과거에 그 개혁이 실패했던 주요한 원인들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언론이 좋게 안 써주면은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의 개혁 동력이 상실되고 기득권 특히 건설 자본들의 등에 업은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그런 실패 경험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레거시 언론들의 영향력은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고 그래도 지금 계속 이렇게 장난질을 치면 그렇죠. 먹힌다니까요. 내란당 지지자들 층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미디어를 SNS에서 소통을 해도 국민들에게 직접 닿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언론이 안 써줘도 그렇죠. 언론의 눈치를 안 봐도 직접 닿을 수 있는 뉴미디어와 SNS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극 10분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막 무지성으로 정치 막 성향이 보수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정치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자산을 지키는 변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럼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달라졌구나. 예, 이거를 만약에 못 느끼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민주당 정서로 만약에 접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재테크를 지을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본인들 다 감수해야 돼요. 자기 책임에 선택에 대한 세금 망창 내고 사회에 기여하시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한 박사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퇴임하시고 나서 하시려고 했던 게 이제 민주주의 2.0인가 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마저 하시려고 했는데 그거 뭐 서버 뭐 다 압수수색했나 막 다 다시 사실상 못하게 만들고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린치했고 그 끝에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만약에 SNS 있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 약간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상태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시기 전에 성남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리더십을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SNS 소통에 사실 상당히 능하고 익숙하신 분이어가지고 2010년인가부터 이 SNS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분이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행정적인 것으로 이루어낸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국민 전체의 어떤 욕망의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개입돼 있고 또 같은 정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얼렁뚱땅 이상하게 해석하는 형태의 그런 언론의 화력 같은 것들이 엄청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매체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실제 이해관계랑 완전히 직결되는 사안이라 절대 포기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거는 참 좋긴 하지만 이 화력이 좀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특히 이 여당이 지금 딴 데다 정신을 지금 팔고서 이렇게 지금 중요한 문제를 드디어 이게 지금 전면으로 나선 거잖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지.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 SNS 이건 뭐 이제 좋은 방식의 자기의 방식이긴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고립되면 안 된다. 그렇죠. 사실 전면에 나선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이 진지전에서 장수가 적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고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대통령도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시급하고 기묘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네, 그래서 한 박사님 말씀에 받아서 진짜 중요한 게요. 개혁을 이때까지 실패했던 스토리들을 생각해 보면은 기득권 매체들이 이거에 부작용을 침소봉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민주당 너네들도 다주택자잖아. 그러니까. 너 정부 안에 고위공직자들도 강남에 아파트 있잖아. 위선을 이제 지적해 버리는 거죠. 네, 그거 항상 해왔거든요. 이준석이 논평 내는 거 봐요. 5월 9일까지 민주당 너네들 파는지 한번 지켜볼 것. 정부 응. 저 청와대 그 네. 비서진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준석이. 근데 이거 뭐 얄미운 인간이지만은 근데 이거 가벼이 들을 일이 아닌 게요.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부 당국자 중에 고위공직자가 5월 9일까지 안 내놔 다주택을 버텨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네. 뭐 한 박사님이나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대통령이 적진 속으로 지금 단기 필맘 비록 SNS로 무장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우리 있습니다. 강남에 네. 뭐 해서 자기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놓고 뭐 선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통령이 고립되지 않게 역습당하지 않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당청이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전히 합당 운운하는 게 정치권의 가장 지금 주된 이슈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의 관심사하고 국민의 이해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딴 것에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맞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요. 네, 이 방향이. 전적은 정청래 대표의 실책입니다 이건. 자 지금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혼자 맞서 싸우고 있는데 내란당과 이준석의 공세가 이 기득권 매체를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결국은 본질적으로 뒤집으려면 민주당이 더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 네. 스스로 소위 말하면 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이네요. 대통령의 SNS 우리는 지지하는 입장에서 시원하고 좋은데 그런 우려도 동시에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 요건 이제 좀 미디어 전공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입법 부작위라든가 그리고 참모진 또 국무회의 위원들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잖아. 빨리 하라고 그래도 자꾸 막 국회 탓하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1월 중순 특히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SNS를 아주 보다 확대해서 직접 자기가 뛰어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참모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이게 공유가 되고 있냐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청와대에서 그 출입 기자들한테 보내는 깨톡 메시지입니다. 깨톡. 자,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이렇게 트위팅을 2건을 했어요. 그죠? 요거는 트위터에다가 대통령이 했다는 거는 공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기사 쓰면 돼요. 근데 즉시 보도 가능이라는 뜻은 뭐냐면 즉시 보도해주면 고맙지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 안 보고 있는 기자들한테 야 이거 트위터 올렸어 대통령이 빨리 봐. 자, 이거는 대통령의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청와대의 대변인실에서 나온 거니까요. 이게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전 8시 29분입니다. 8시 29분이야. 자, 그러면 지금 뭐 대체로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 문구를 쓰시거나 또는 살짝 도움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겠습니다. 요거를 올린 시점 대통령 개포 4억 낮춘 금매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따라 파세요 이 말이거든요. 네. 요거를 올린 시각이 8시 21분. 8분 전에 올렸는데 이거를 8시 29분에 요거 금매 나온 거 기사 쓰세요 라고 준 거야. 그런데 요거 만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으로 정보몰이해? 문화일보 기사 가지고 요 기사는 언제 몇 시에 쓰여졌나 봤더니 트윗이 언제 됐나 봤더니 언제라고요? 8시 25분. 8시 25분에 대통령이 트윗한 거야. 근데 트윗했으니까 기사 쓰세요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건 8시 29분. 그러니까 4분 만에
대통령 트윗하자마자 4분 만에 빨리 기사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다 쓰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썼든 아니면 참모진들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트윗을 올렸든 간에 상관없이 4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소통한 내용을 재래식 기자들한테도 같이 기사 좀 써줘라고 할 만큼 아주 기민하게 대통령이 옛날 선거 과정에서 했던 게 뭐죠? 몽골 기병식으로 그런 속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새삼스럽지만 기존 언론들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그렇죠. 이제 취재할 거리를 던져주니까 그리고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바로 검증 대상이 있어버리잖아요. 대통령의 원문이 있어. 그걸 대통령의 원문을 못 보던 시절에는 기사를 쓰면은 그 우리 국민들은 그걸 읽고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그렇지. 이렇게 믿어버리는데 원문이 있고 보도가 나오니까 보도를 잘못하면 바로 티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설탕 부담금이 뭐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의견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설탕세 추진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소금세도 하나? 어? 그 대통령이 황당해가지고 막 정정을 하고 막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재래식 매체들 영향력이 줄어들 건 분명합니다. 또 이런 트위팅도 있었죠. 채널A. 네,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어 경고.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야. 캄보디아에도 해. 캄보디아에도. 예? 캄보디아만 한번 읽을 줄 아세요? 네, 꼬부랑꼬부랑. 네, 해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실제 캄보디아에 약간 그런 지금 붐이 일고 있대요. 한국 사람 상대로는 이 장난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SNS를 광폭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반응이 옵니다. 이게 기억나시죠? 요거. 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 전쟁, 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민국이라면 대한국민이라면 네,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장기에다가 일본어를 읽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이 신고를 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은 또 누구한테 제보를 받고 하는 거겠지만 네.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노컷 뉴스. 네,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의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네.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를 훼손. 위안부는 매춘 주장에 역사적 증명사실 반하는 내용. 네, 이렇게 대통령이 좀 위안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요게 이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 아마 전원 같은데 이거 똑같네. 여기에 게시물이. 네? 게시물이 요 때가 언제냐면은 1월 6일 날 아마 대통령이 올렸을 겁니다. 네. 요거를 아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국빈 방문 중에 대통령이 이거를 올리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요거 이후에 이제 드디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 대통령이 요거를 주말에 올린 거는 이자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경찰의 속도를 좀 주문한 것 같은데 경찰이 일단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는 또 다른 면에서는 네. 언론 개혁, 그렇죠. 매체 효율화, 맞습니다. 언론 혁신, 미디어 혁신과도 계획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큰 틀에서 지금 대통령이 미디어 혁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야.